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 이제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1, 2월 두 달이 이제 지난 게 6분의 1이나 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내가 처음에 세웠던 어떤 새해 다짐들, 그 다음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실행이 안 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책을 한권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슈퍼에빗이라는 책인데요. KT 밀크먼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이분이 이제 뭐 테드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미국의 어떤 진짜 명사분들만 모여서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나와서 강연도 하시고, 와툰스쿨 학생들이 뽑은 인기 교수상,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2021년 뉴욕타임즈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책 8권에 이제 꼽힌 그런 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실제 책이 제시하는 건 이제 7가지 방법인데, 저는 새롭게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저는 총 4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처음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 전반적인 계획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습관화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면 되는지 4가지로 한번 군을 나눠서 만들어 봤는데,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제 밑에 이제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게 시점에 대한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새로운 시점 효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책 구성이 보시면은 쭉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요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쉽게 보시는 방법은 제 영상을 빠르게 한번 들으신 후에 챕터마다 찾아서 이 순서대로 요약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요약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으로 돌아와서 내용이 이해됐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아마 하루 정도만 해도 읽으실 수 있는 아마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요건 좀 예시가 많아서 내가 좀 하다가 좀 막힌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찾아와서 다시 읽으시면 강력한 좀 동기부여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시점 부분의 새로운 시작 효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달력상 날짜 있죠. 뭐 오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아니면 내일 뭐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 이런 특정 날짜, 또는 내가 특별한 기념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번 생일부터 나는 달라질 거야 라든지, 또는 내가 변화의 시기가 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찾아온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 운동을 해야겠어, 이럴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삶에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건 없는데, 야, 조금 중간 점검하고 리셋을 한번 해야겠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요 4가지는 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내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특별한 날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언제? 올해 2022년 1월 1일에 많이 하셨지 않나요? 나는 새해부터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다짐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일단은 과거의 실수를 좀 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2021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은 새롭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은 나의 1년의 삶을 쭉 조망을 한번 해보겠죠. 미래의 삶을.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각이 좀 거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나쁜 과거의 습관들을 요 구체적인 시점을 계기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 나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게 되겠죠. 이런 어떤 4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주관적인 시점부터 새롭게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단계가 계획과 행동 전략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여기서는 자기의심과 조언 클럽이라는 요 밑에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사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뭐 자격증을 한번 따보겠다든지, 뭐 운동을 해보겠다든지, 아니면 뭐 조깅을 해보겠다, 좋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사야 되는지, 어떤 문제집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막 달렸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튿날짜부터 뛸 수가 없었다든지, 내가 공부를 오늘 시작했는데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알 수가 없었다, 이럴 때 뭘 하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지 않나요? 이것처럼 내가 성공을 하기에 가장 쉬운 전략은 진짜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고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한다. 요 책에서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제 오른쪽에 동조라고 해서 제가 따로 이제 구별을 해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만나면 되느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조언 클럽이라는 개념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목표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죠? 여기 동조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내가 너의 행동 방식을 조언을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처음에 내가 정말 좋은 어떤 조력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법은 제 거 보시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준 위치로 갔을 때는 생각보다 내가 더 현명하게 그 사람의 내가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나 선한 사람이니까 그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수험생분들. 내가 내 공부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 훈수 두는 건 되게 잘하지 않나요? 뭐 장기라든지 바둑 같은 데서도 막 옆에서 훈수 둘 때 보면은 내 실력보다 더 잘하잖아요.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여기 나오는 조언 클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남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편으로 많이 생기게 돼요. 자신감이 강화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심이라는 아이콘인데 요게 이제 싹 걷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자신감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도 현명하게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굴 위해? 남을 위해.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한 어떤 조언 해주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남을 위해 조언해 줄 수 있으면 서로 클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그냥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조언을 바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게 옆에 있는 그림,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찬성의 의미라기보다는 진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쭉 복사해서 그대로 따라한다는 느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행동의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공표한다니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스터디라는 거 가끔 하시지 않나요? 그죠? 물론 제가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수험생활 자체를 좀 망가뜨릴 수 있다. 왜? 수험생은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스터디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선 생각보다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대부분의 시험은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머리를 짜내서 다 새로운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생활 자체가 난 진짜 문제 있다. 나는 뭔가 이렇게 진도만 진짜 나가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진도만 체크하는 단톡방 이런 것도 이제 스터디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활 강제의 느낌으로 비대면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려고 앉았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진짜 다른 유혹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이 유혹들을 내가 어떻게 끊어내는지 모르겠다. 이때는 내가 그렇게 이런 유혹들 때문에 모든 일들을 좀 해야 될 것들 미루게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스스로 수갑을 찬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내가 먼저 제약을 한번 둬보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써붙여 놓는 거. 이제 어떤 이제 공부법 하시는 분이 이제 내 계획표를 엄마 아빠가 볼 수 있는 데다가 붙여놓고 생활을 해라 이렇게도 조언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가장 약한 정도의 조언이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구속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센 구속은 벌금을 걷는 거예요. 벌금을. 나 스터디에서 나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어쨌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개발 하시거나 할 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점심시간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 읽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직장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내가 불참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벌금을 매기는 거죠. 책 읽는 클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또 하나 아실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자기개발 할 때는 공짜로 자선으로 어떤 제공되는 클럽보다는 내가 돈 내고 가서 할 때가 훨씬 효과가 큰 이유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돈 아끼려고 내가 어떤 습관 같은 거를 만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돈을 쓰는 게 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왜? 이게 심리적으로 강력한 수갑이 된다.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 개념을 하나 봐두시면 내가 방해를 좀 없애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느낌 꼭 요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최소한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 이거는 충동이 있을 때 유혹묶기 전략이라고 여기 아이콘에 이제 써뒀는데 요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저는 이 책에서 사실 가장 감명 깊은 부분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이 세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고 하나는 뭔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근데 운동은 내가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 시간은 내가 업무라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냥 업무는 그냥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요거 세 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제가 옛날에 썼던 방식하고 똑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예전에 좋아하는 게, 저는 어학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뭐 저는 이제 오페라 같은 거 대본 읽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엉뚱한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데, 언제 했냐면은 헬스장 가서 스피닝이라 그러죠. 자전거 탈 때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내가 헬스장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또는 뭐 운동하면서 넷플릭스를 봐도 좋고, 뭐 다른 영화를 봐도 좋죠. 뭔가 드라마의 다음 장면이 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진짜 업무라든지 다른 어떤 집중해야 될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보상 시간을 주는데, 그 보상을 가장 하기 싫은 일에 결합을 시키는 거. 이게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바로 유혹을 생략이 되는데 보상으로 묶는 전략이에요. 보상으로. 유혹을 보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딱 내 하기 싫은 일과 결부시킨다. 이런 느낌이고, 요거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 아니냐. 보상뿐만 아니라 경쟁이라든지 또는 내 성과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도 충분히 일을 좋은 방향으로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는 책을 한번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단계. 뭔가 이렇게 내가 방해물들도 제거하고 좋아하는 일도 조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왔다면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내가 좀 시작할 것인가, 좋은 습관을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처음에 좋은 신호를 주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보통 어떤 해야 될 일을, 좋아하는 일을 뭐 이런 것들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 해야 되는지 까먹기 때문이거든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야 됐지.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오늘 책 4페이지 읽기로 했는데 못 읽었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 책을 조금 이 파트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억력에 대한 거, 내 행동에 대한 기억력에 대한 파트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도움이 된다는 건 제가 OKR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스마트 원칙이라 그래서 구체적이고 수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동 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한 계획이 현실성 있게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된다.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근데 이 좋은 계획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 감각이라든지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게 기존 습관에 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콘프레이크를 먹어요. 이 콘프레이크 먹고 나서는 반드시 책을 30분 읽는다. 이런 식으로 기존 습관에 얻는 거예요. 기존 습관과 새로운 행동을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기억하기도 훨씬 편해지겠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이 돼 있지만 비슷하게 함께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습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은 레벨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반복이에요. 습관이라는 거는 내 기존의 디폴트 값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반복에서는 보상을 적절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휴식 시간을 줄 거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보상이고, 그죠? 영드를 볼 거야, 미드를 볼 거야, 뭐 넷플릭스를 볼 거야, 만화를 볼 거야, 영화관을 갈 거야, 아니면 뭐 잠을 30분 자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보상일 거예요. 내가 나한테 돈 주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지나치게 엄격한 거는 또 좋지 않다. 요게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두 번째 진짜 너무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7시에 어떤 사람 보고 운동을 시키는 트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드 강연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가 조금 자유로운 시간에 대신 하루에 뭐 30분씩 운동을 하자, 이렇게 시켰대요. 누가 나중에 더 좋은 습관을 가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7시에 30분이 더 좋은 습관을 가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너가 편한 시간에 다른 이 어떤 루틴을 짜가지고 요때 운동하는 게 훨씬 나중에는 좋은 진짜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결론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아침 7시에 딱딱딱 하면 습관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이상적인 상황이 하나라도 깨지면 그 습관 자체가 다 날아가요. 나 7시에 만약에 못 일어나게 됐어라든지, 6시에 일어나겠죠. 6시에 못 일어나게 됐어라든지, 아니면 7시까지 내가 오늘 운동하러 못 가는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러면 그 습관이 이제 작동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늦게 일어났고 뭐 일이 많다든지 그랬을 때는 오후에 뭐 식사 후에 30분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근 후에 30분 운동한다, 이런 다른 루틴들을 짜두면은 처음에는 뭔가 이 습관화가 어려워 보이지만 훨씬 이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어떤 결론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당연한 말인데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질문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무 머리를 좀 이렇게 딱딱하게 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걸 딱 해야 돼. 이게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꼭 한번 이 부분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기록과 피드백도 너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 때는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내가 그 다음날 새로운 걸 할 때 피드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공부법 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공부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든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방법이에요. 기록하지 않으면 반영되는 것도 없고 반영되는 게 없다면 바뀌는 것도 없다. 이런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4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서 슈퍼헤비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할 때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현명한 방법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기존의 실수들을 좀 없애고 새롭게 방법을 다듬으면 누구나 성공적인 나머지 6분의 5의 2022년을 잘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